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아직 기초편에 해당이 되는 격국장, 이 격국장이 끝나야만 이 중급편 과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격국론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중급편이기도 하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모두 기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를 모르고는 사주를 중급과 고급편 이러한 부분을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편이 사실은 최고의 고급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편에 사실은 이 사주는 아무것이 아니다. 생극재화, 이 부분이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극재화를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논하는 생극재화, 간지상생, 합과, 형충파의 조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그리고 왕이 순세지리, 그 다음 세신왕중, 왕신대노연상, 이것만 알면 사주 공부는 전부 다 끝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기초편에 있다. 그래서 이 기초편을 모르고 사주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관격을 공부하시자 그래요. 그래서 이 정관은, 자, 먼저 이 관성은 관살이라 그러죠. 이 관이다 얘기하는 것은 정관을 얘기하고, 살이다 얘기하는 것은 편관을 얘기를 해서 관살이다, 또는 그것을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극아자, 살아자, 즉 나를 극하는 성분, 나를 제어하는 성분, 이 부분이 극하자, 살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제어하는 이 성분이 이 간목에는, 자, 이 간목에 음양, 간목과 음양이 같은 양천간을 편관이라 하고, 또는 이 편관이 왕성했을 때는 살아자, 살성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간목과 음양이 다른 이 신금천간, 이 부분이 정관이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자비하게 정의 없이, 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간에 정이 있는 상태면 상대방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정감이 있는 얘기가 될 것이고, 정이 없다면 독한 말이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간목의 신금은 정관이고 이것은 극아자다. 그래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간목이 만나는 정관은 유력하기를 요구한다. 물론 이 간목의 유월이라면 정관격이요, 거기에서 신금이 투출했다면 더욱더 유력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6월의 경금이 투출했다면 이때가 사라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6월의 경금이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을목은 음천간이고, 이 음천간에 반대되는 양천간, 이 양천간인 정금이 을목의 정간이요,
이 병화는 양천간이기 때문에 음천간인 이 병화를 극하는 성분인 이 개수가 정관이다. 이 정화는 음천간이기 때문에 양천간에 해당이 되는 이임수가 정관이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나를 극하는 일광과 음양이 다른 관계가 편관이고, 음간이 다른 나를 극하는 성분이 정관이고, 일광과 음양이 같은 관계, 일간이 양이라면 관살에서 양의 성분은 편관, 일간이 음일간이라면 또한 음천간이 편관이다. 양천관은 정관이다. 그래서 일간과 음양이 같거나 틀리거나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정관은 일광과 음양이 다른 나를 극하는 자로서 극하자라고 한다. 관성의 종류는 정관, 편관. 그래서 정관, 편관이다 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시신작용을 하는 상태. 그래서 정관, 편관. 그 다음에 혼잡관살. 이것은 가령 이 간목이나 을목에 신월이나 유월에 경금과 신금이 두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혼잡하다. 그래서 이것을 혼잡관살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작용을 하는 혼잡관살이라면 매우 흉하지만 혼잡관살이라 해서 다 흉한 것은 아니다. 즉 화기가 왕성하고 수기를 반드시 필요로 했을 때 이 병화나 정화 일간에서는 임수나 개수가 혼잡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금기가 왕성하고 6월에 경금 일간으로 양인격이다. 그러면은 이 병화로 양인 합사를 하고 정화로 경금을 재련을 하기 때문에 혼잡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때는. 그러나 일간이 신학하고 혼잡 관살이 기신이 된다면 이때는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살하자. 그래서 나를 강제로 제압하는 성분. 이것이 살아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따가 이제 살성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는 귀살이라고 있다 그래요. 이 귀살은 귀신살과 같다.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신약한데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하고 신금이나 유월이었을 때 또는 이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신월이나 유월이고 경금이나 신금이 이렇게 투출했을 때 이때는 살아자로 작용을 하며 이것을 귀신살, 귀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매우 흉한 작용이 돼서 깊은 산속에 나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귀살이다.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이라 칭할 때는 법질서, 학교, 준법정신, 조상의 귀함이 되지만 혼잡, 관살, 칠살, 귀살 등으로 표현할 때는 관성의 기운이 편중된 것을 말하며 나를 강제로 제압하고 지배하는 살아자로 작용한다. 이 살성에 이 살은 이 살성에 살아자, 죽일 살, 나를 죽이는 살성이다.
그래서 살아자라고 하는데 이 살의 살자, 이것은 죽일 살이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 죽인다, 뒤엎어버린다, 판을 엎는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여버린다. 죽고서 다음에 다시 태어나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 죽일살인데 죽일살에 이것을 달달 볶아 죽일살이다 그래요. 어떠한 형태냐면 메뚜기를 잔뜩 잡아서, 아마 요즘 사람들은 그 메뚜기를 안 먹어봤을 것이다 그래요. 아주 옛날 50년 전, 60년 전 사람들은 이 논에 나가면 메뚜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 메뚜기를 잡아서 솥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불을 살살 갖다 떼면은 메뚜기를 속에서 볶는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메뚜기를 볶아서 먹었던 50년 전, 60년 전 그러한 때가 있었다 그래요. 필자도 이렇게 해서 많이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고,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 뒷다리를 많이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어디인지는 그것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남비에 물을 붓고 온갖 야채를 넣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속에 집어넣고 유리 뚜껑으로 딱 여기서 덮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우면 여기에서 처음에는 약간은 차갑고 따스해지면서 나른한 상태 속에 있던 개구리가 언제 물이 뜨거워진지도 모르게 뜨거워지면서 만세를 부르게 된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달달 볶아 죽인다. 후라이팬에 참깨나 뭐 이런 깨 볶아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자는 자주 볶는데 깨끗이 이 깨를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이 후라이팬에다 놓고 살살 약한 불에다 하면은 깨가 탁탁탁탁탁 튀면서 깨가 볶아지죠. 이처럼 달달 볶아서 죽인다. 처음에는 안온하게 하는 듯 나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꼭 성공할 것처럼 해서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꼬신다. 처음부터 때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살살 이 개구리나 메뚜기나 깨 볶듯이 안온한 불로서 허다가 죽는지 모르게 죽어버린다. 이것이 달달 볶아 죽일 살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 상태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달달 볶아 죽일 살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나한테 덤벼든 다음에 내가 도망갈 것이니까 나를 꼬이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가면 이설로. 그 카페 회원 중에 어떤 여성분 하나, 이모일주인데 그 여성이 기토가 추출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모일주 재간 쌍미 좋다. 그러나 정화는 추출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임수와 격하고 있어라. 기토 역시. 그런데 정화와 기토가 둘 다 투출했다면 연간으로 갈 수가 없잖아, 이게. 하나는 이 이임수하고 근접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이 정화는 무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기토는 투출하지 말아라. 만약에 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꼭 연간으로 와야만 된다 그래요. 연간으로만 기토가 와야만 무난한 삶이다. 그런데 기토가 바로 투출이 되었더라. 그리고 화학이 태양한 제다 신약이더라. 그래서
남자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는 것처럼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고 될 수 있으면 남자 주심을 해라. 그 사무실에 직장을 다니면서 필자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자를 만나서 처음에는 꿈과 희망이 있고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그 남자가 나 무엇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내지는 등등등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돈 좀 해줄 수 없어. 이 사람은 달콤한 그 꼬임에 빠져서 자기 회사 다니고 등등등등 했던 그 신용으로 말미암아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밀어주고, 이 남자가 처음에 말을 했을 때는 이자도 다 내주고 다 갚아준다고 해놓고 이 남자는 여자한테 그 꼬임을 할 때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으면서 그 여자한테 그 돈을 주려고 이 여자를 계획적으로 덤벼들었다. 바로 사라자가 이러한 작용을 하고 이 이임수의 기토 성분이 처음에는 달콤한 성분으로 꼬셔서 나중에는 암흑탕 속으로 들어가더라. 결국에는 돈 달라고 내지는 나 은행에 갚아야 되고 내지는 이렇게 신불자 되게 생겼으니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갖다 두들겨 펴서 코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광대뼈가 함몰되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결국에는 만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고발을 하고 알고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라. 바로 이것이 사라자이다. 이 사라자는 꼭 명심을 하실 게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처음에는 달콤한 꼬임으로 제비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나를 패망시킨다. 이것이 사라자이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정관은 나를 정당하게 관제하고 규제하는 사회기범으로 윤리도덕이고 법률이다. 나는 그 법질서 안에서 질서를 위해 관청이나 법질서가 집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나를 가장 유하는 기름을 한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인자하고 온유하며 정직한 군자와 같이 화평함을 좋아하는 인격자로서 풍모도 듬직하고 대체로 덩치도 좋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명예와 신용을 중히 여기는 직업에서 대기라며 전형적인 직장인 스타일로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 정도임을 알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통제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맡겨진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정직한 성분이 정관이다 그래요. 정관이나 평관이나 사주 명식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법 질서를 지키려 하는 정직한 성향이 나타난다. 다만 이 정관이고 평관이고 유력해야만 된다. 즉 나는 이 간목이 예를 들어서 해수 한 글자 의지하면서 혼자 있는데 이 정관은 태양한 상태라면 사라자로 작용하며 나는 인월이고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고 그리고 이 경금이 또는 신금이 홀로 외로이 통근처가 없이 있다. 그러면은 극세한 관설이다. 그러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이 관사를 능멸하고 이용하는 심리가 된다. 관사를 이용해 먹는 심리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다 그래요. 어떠한 때 우운에서 딱 다쳤을 때 나를 이용해 먹었지.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때 단
한순간에 내쳐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관살도 유기유력하고 일간도 유기유력하다면 매우 길한 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준법, 질서, 학교, 하늘의 이법, 나를 먹여 살리는 내 직업, 그리고 여자한테는 내 남편, 또 남자한테는 나의 자식이 성공, 출세를 보장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력한 관성이 되어야겠다. 권력 지향적인 정관 성분은 자신의 출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유력한 정관이었을 때 그렇다 그래요. 선비의 절도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에 능하며 지위를 높이고 실력을 쌓으며 높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정관격은 개별적 성분이기보다는 서로가 협력과 화합하는 성분으로 내적인 성분에 해당하여 협동심을 요구하는 분야의 길하고 인간의 심리작용을 억제하여 참 인간의 길을 가도록 제어하며 인간의 심성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성분이 정관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일간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가 있다. 일간과 관계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부분을 먼저 살피시라 그래요. 경금만이 이 정화 천관을 좋아하고 나머지 양천간은 정관을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즉 간목은 1년 12달 신금정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병화는 1년 12달 계수정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일간과 격하고 있어라. 무토는 을목과 무에 묻어가다 그래요. 이때는. 다만 을목이 유력하지 않았을 때, 즉 을목이 있고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서로가 관계가 좋지만 을목이 인목이나 묘목이 없다면 능멸당하는 을목이 되기 쉽다. 경금은 정화와 매우 좋은 관계이다. 임수는 1년 12달 기토가 임수 옆에 근접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임수와 기토의 특징인데 임기는 서로 간의 기임, 탁수, 기토, tak임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수와 기토는 절대 근접해서는 안 된다. 계수와 병화도 1년 12달 근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계수는 병화를 좋아한다. 신금 역시 간목을 무에 묻어가다. 그러나 간목 자체가 신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간의 유정, 무정의 관계를 꼭 살피셔야겠다. 음천간은 반대로 양천간 관사를 관성과 합이 되는 성분이다. 을경합, 정임합, 기갑합, 신병합.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때 따져야 할 것은 무난하기는 하지만 을경합에서 경금이 기신이었을 때의 작용, 정임합을 했을 때 정화가 기신이었을 때, 기토와 간목이 합을 했을 때 간목이 기신이었다면 신금과 병화가 합을 했을 때 병화가 기신이었을 때, 계수가 무토와 합을 했을 때 무토가 기신이었을 때, 이때가 정말 흉한 작용이 된다 그래요. 꼭 이 부분만 아시고, 그래서 무게 합이 있었을 때는 간목이 있기를 요구하고 병화와 계수가 만났을 때는 무토가 있기를 요구하고 이 정화와
이임수가 만났을 때 역시 무토가 있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합의되는 이러한 상태, 이때는 무토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이 병화는 무토든 기토든 상관이 없다, 계수를 만났을 때는. 그러나 이 정화가 이임수를 만났을 때는 무토는 가하지만 기토는 전혀 아니다. 먼저 기임탁수가 되고 똥물이 되는데 그 똥물과 정화가 합을 하면 똥통에 빠지는 정화다. 그리고 기임탁수가 되면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인수 목기가 되기 때문에 그 목기에 똥물 먹고 자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병정화가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취해져 버린다. 그래서 기임탁수는 이렇게도 흉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정화를 매우 좋아하고 이 신금은 병화와 합이 되면 자칫 탐관 괴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억제하거나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억제하는 성분, 이렇게 되는 것이 참다운 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의 유정, 무정을 꼭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정화를 매우 좋아하지만 간목, 병화, 무토, 임수일간은 자 양천간이죠 전부 다. 정관인 신금, 개수, 을목, 기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천간이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화는 정관인 개수와는 불미하지만 개수는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근접해 있을 때는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합거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미함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병화와 개수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꼭 일간만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었다. 그런데 연월에 병화가 있고 간목일간이었을 때 연간계수였다면 이미 이 간목이 목화 통명을 해야 하는데 이 계수가 벌써 흑운 차이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목화 통명이 완전히 땅으로 추락해 버린다. 을목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계수가 월간이었다면 이 병화는 시간에 있어야 된다. 을목 역시도 그렇다. 이처럼 계수와 병화는 어떠한 관계라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기토와 임수 관계 역시도 항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간 기토고 월간 임수고 나는 간목이다. 그러면 연, 월 간에 기임탁수가 된 이 똥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인생이 돼버린다. 그리고 먼저 기임탁수되어 있는 이 똥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뇨, 신장 질병, 간, 담, 쓸개에 문제가 오고 이 정도로 안 좋아져 버린다 그래요. 이 부분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즉 경금일간에 기토가 월간에 있고 계수가 연간에 있었다. 구조배합에서. 계수 구준미가 기토 전원 옥탑에 부슬부슬 내리고 기토는 구름이요. 계수는 우로수가 되어서 비가 내려서 이 경금 달빛을 가리게 되면 일생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천간의 관계성을
반드시 알고 타천간에 식신이 좋다 나쁘다, 상관이 좋다 나쁘다, 또는 정관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을 완벽히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는 정관인 계수와는 불미하지만 계수는 병화를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서로가 격하고 있어라. 이 병화와 계수, 임수와 기토, 그리고 병화와 신금은 항상 격하고 있어라. 그래서 임수는 정관인 기토와 서로 간에 흉한 관계로 원진으로 작용하여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수 일간이 여명이라면 남편을 능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남편 역시도 임수를 상징하는 육친과는 양호한 관계로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천간 투출한 정관격이 좋은 것만은 아니며, 일간과 관계가 좋은 정관이 길하고 일간과 관계가 안 좋은 정관이라면 지지에 암장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요. 그래서 투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 이 병화에서 이 계수는 정관인데 차라리 계수 투출을 놓고 자수에 암장하는 것이 좋겠다. 간목일간이었을 때 신금이 정관인데 지지유금에 암장하는 것이 좋겠고, 을목이라면 이 경금, 이것이 투출해서 합의되는 것보다는 명암합, 천간은 명, 밝을 명, 지지는 암. 그래서 명암합되고 지지에 있는 이것이 정이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그래요. 이 명암합은. 그리고 이 사랑은 은근하다. 그래서 어떠한 천간이든지, 다만 여기에서 경금과 정화는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정화가 투출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간의 신강, 신약을 막론하고 이 경금과 정화, 그리고 정화가 투출했다면 무토가 한 글자 있거나 간목이 한 글자 있거나, 그러면 정화 일간에서도 좋고 무토 일간에서도 좋고 경금 일간에서도 좋고 간목 일간에서도 좋다. 즉 간목일간에서도 경금이 투출하면 정화가 투출하면 좋고, 또는 무토가 투출해도 좋고, 또는 정화일간이라면 간목 경화 무토, 무토일간이라면 정화 경금 간목. 그래서 이 정화 무토 경금 간목, 이 네 글자는 전체가 이러한 구조다. 간목일간일 때는 정무경, 정화일간일 때는 무경갑, 무토일간이 있을 때는 경갑정, 경금일간이 있을 때는 갑정무. 이 부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라. 상당히 좋은 관계로 결코 천하게 살지 않는 명식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면. 양일간은 정제와 합의되고 음일간은 정관과 합의되는데, 그런데 흉신인 정관과 합의된다면 오히려 대응하다.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관과 합의됨으로 발복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구조에 따라서 반기는 성분이 다르고 오로지 일간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관성은 조상, 학교, 법질서, 종교, 진리의 길에 해당하여 조상의 덕과 업을 상징하는 육친이 되는데, 그래서 관성은 조상의 청탁을 보는 자리이므로 관성이 맞고 청하다면 조상의 덕이 크다.
그러므로 관성이 유력한 신으로 맑으면 조상의 묘자리 발복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관성이 정관이 되었던 평관이 되었던 정관격이나 또는 평관격이 되고 일간이 신약하지 않고 관성이 맞다면 이미 나의 선조, 조상 또는 월지의 정관이기 때문에 아버지 군이다 그래요. 재성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나타남, 즉 이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고 신금이 있던 없던 일간도 유력하고 관성도 유력하고 그래서 이 관성이 시신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이미 이 토기는 나의 아버지 궁이고 나의 아버지의 인생 무대가 관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타남, 이 아버지의 나타남이 너무나 귀한 시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한테 엄청난 아버지의 복덕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신작용이기 때문에 조상이다, 아버지다, 조상이다. 그래서 조상이 청하다. 벌써 이렇게 아버지 궁과 조상 궁이 청하면 야,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조상 궁이 청하면 뿌리가 튼튼하고 아버지 궁은 여기는 조상 궁이고 연주의 조상 궁이고 여기는 월지에 해당이 되는 아버지 궁이다. 부모 궁이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고 아버지 궁이 튼튼하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하다. 뿌리와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나와 내 자손,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가 튼튼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먼저 뿌리와 기둥이 튼튼해야 집을 지을 때 터파기를 잘해서 튼튼한 땅이 되어야 여기에 기둥을 세울 것 아니냐.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땅이 튼튼한 위에 집을 지으면 기둥을 4개를 이미 세웠다. 그러면은 이 땅은 조상궁이요. 기둥은 아버지궁이요. 이 건물 내의 인테리어 작업, 이쪽 저쪽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안에 자재들, 장롱이 되었건 가스레인지가 됐건 그것은 시주다. 한 건물로 따진다면. 또는 내가 하나의 집이다. 그러면 연주는 큰 외곽 성벽, 내 마을의 성벽, 월주는 내 집의 담장, 일주는 내 집의 기둥, 시주는 집 안의 인테리어. 그래서 이 부분 근묘화실은 수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 월주가 이미 맞고 조상이 청하면 조상의 묘자리 발복으로 보게 되고 나도 그 발복의 기운에 의해서 무한한 복을 누리고 내 아버지의 인생 무대가 맑고 청하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큰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관성이 이마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벌써 40분이 되었고, 그래서 정관격 일부를 여기에서 끝마치고, 2부에서 정관에 대한 성분, 이 부분과 명식을 통변하는 2부 시간으로 나누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